그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의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병행수입 2탄 구매 대행이나 이제 병행수입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말끔하게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긁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그 구독자뿐만 아니라 저희랑 이제 같이 그 일을 하는 분 중에서 이제 해공대님이 계시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하신 해공대님이 계시는데, 해공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드리고자 이번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뭔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쵸. 네. 편집할 때만 실컷 보다가 네. 일단은 뭐 상표법에서 병행 수입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막 명문으로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이제 판례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걸로. 이게 계속 뭐 판례, 막 요건 이런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다 제끼고 뭐 상표법 필요 없고 네. 특허청 꺼지고 관세청 꺼지고 내준다. 꺼질 필요는 없지만 네. 그럼 잠깐 나와 있으시고, 첫 번째 제일 쉬워요. 진정상품일것. 뭐야, 한번 해설을 해보세요. 짝퉁이 아니라는 거죠? 짝퉁.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짝퉁. 그 자기가 그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할 건데 그 제품이 짝퉁이다, 이 병행 수입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짝퉁은 어떻게 해도 다 안 되는 거죠. 네, 짝퉁은 다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상표권자랑 해외 상표권자 동일인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허용이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사실 뭐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A라는 상품을 사왔는데 우리나라에 왔더니 걔가 갑자기 권리 행사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허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들어가요. 본질적으로? 간단히 들어가요. 간단히 들어가요? 네. 너무 깊게 안 나올게요. 그 소진 이론이라는 말 하잖아요. 사실 이론이라는 말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 해외에서 내가 거기서 뭐 미국에서 구매를 했으면 그쪽 나라에서 권리가 소진된 건지 한국까지는 소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 뭐 이런 얘기 하자고? 아니 그냥 근데 이건 소진이론 관점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표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출처 표시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둘이 동일한 상품을 가져왔고 네. 상표도 동일한 거면 당연히 인정된다 이런 취지 아닐까요? 상표나 특허 같은 게 속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권리를 받았으면 그 나라에만 권리를 미치는 건데, 아무래도 점점 이제 무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걸 조금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 수입이 허용되는 거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면 허용된다고 보면 된다. 자, 두 번째, 상표권자가 동일인인데 다른 경우를 먼저 얘기해요. 다른데 어느 경우에 되는지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근데 이것도 있어. 동일인인데 한국 그 상표권자 외국은 똑같죠?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사용권을 준 거야. 그랬더니 그 사용권 받은 애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 그 경우에는 안 되죠. 자, 안 되죠. 이게 바로 K-스위스 사건이 있어요. K-스위스가 이제 미국의 그 브랜드고, 그 K-스위스라는 상표에 대해서 미국이랑 한국의 이제 동일한 K-스위스 본사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죠. 화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화승이라는 업체에서 K-스위스한테 이제 라이센스를 받은 거죠.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광고도 스스로 때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미국에 있는 K-스위스 물건을 떼온 거죠. 이 경우에 안 된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랑 같은 거죠. 어떤 얘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뭐가 같아요? 동일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두 제품은 다른 제품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몇 가지 또 케이스를 말씀해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병행 수입하는 제품이 이 상표권자의 제품인지 아니면 이거를 라이센싱 받은 또 제3자의 제품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케이스 넘어가서, 그렇다면 국내 상표권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표를 선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질랑 말랑한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등록 안 돼 있네 하고 상표처럼 딱 등록 받아놨는데 1, 2년 경과하고 나니까 그 상품이 이제 아주 그 상표가 유명해지는 그런 사례죠. 그때 이제 수입을 해오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상표권자로 나와 있어서 막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쩌라고? 이런 경우에는 수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상표권자 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병행 수입 자체가 허용이 될 리가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 동일하진 않지만 또 동일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느낌. 그치. 느낌?
이걸 실질적으로 양자가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표가 사실 특수성이 있죠. 상표는 뭘 보호하냐면 출처나 신용을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상표권자가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냥 외국 상표권자의 진정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 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가 그 똑같이 외국 상표권자의 진정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국내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랑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출처 표시가 동일하잖아요. 혼동되지 않는다.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거지. 이런 경우에 된다 이거예요.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다 국내 상표권자가 그 예외적인 경우로 봐준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 나는 쉬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 나중에 화면에 이렇게 딱딱 이게 케이스별로 정리를 잘 해요. 이거 내가 편집? 이거는 그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이렇게 딱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 제일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국내랑 해외랑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동일하진 않지만 동일한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다. 이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 허용이 되는 거고 다르다. 그럼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봐봐. 국내의 상표권자 달라. 국내 상표권자도 외국 그 상표권자의 물품을 떼다 팔아. 나도 똑같이 외국 상표권자의 물건을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해서 팔아요. 근데 국내 상표권자 나한테 경고장을 보냈어. 아니 지금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한 거 떼왔다며. 떼왔어. 근데 그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한 거 떼었는데도 나도 동일한 데서 떼오고 얘도 같은 데서 떼었는데 얘가 국내 상표권자라는 이유로 나한테 경고장을 보냈어요. 사람 사이 이걸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경고장을 보낸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 무시해? 무실까? 그러니까 이게 아리까리 할 수도 있겠네요.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라는 게 떼오고 막 해서 이제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혀 상관없는데 미리 선점해놓고 뭐 지도 떼서 좀 팔아보고 깔짝깔짝깔짝 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병행 수입할 때 권리행사 하는 경우 애매한데? 뭐야? 된 때문에 할까? 결령 관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둘 간에 뭐 계약 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쵸. 국내랑 해외랑 어느 정도 계약 관계라든지 뭐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그게 없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설이에요. 학설적으로 법률적인 그런 문서, 계약서나 막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증빙된 관계는 아닐지라도 국내외 한국의 상표권자가 외국으로부터 진정 상품을 수입 판매만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제 떼오더라도 뭔가 출처의 동일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그치. 이상하다. 그냥 결령 관계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아니면 속지주의 원칙에 너무 반하는. 이거는 정말 케이스마다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기도 해요. 뭐 관세청에서는 뭐 이런 경우에 된다라고 딱 나와 있는데 실제로 케이스를 까보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경고장이 날라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 국내 상표권자랑 외국 상표권자 간에 어떤 계약 관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을 수입해 오더라도 그게 진짜 그냥 자기가 혼자 거기서 어디 그냥 아무 데서 떼오는 거 말고 진짜 본사 간의 관계에서 계약을 해서 수입하는 뭔가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병행 수입을 허용하는 게 맞다.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병행 수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상표권자, 외국 상표권자가 달라요. 근데 그 둘 사이에 무슨 결령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 사실 저희도 확인해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걸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근데 그런 사이즈는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이즈는 대략 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상표고 당연히 둘 간의 관계가 있겠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안 유명한데 이미 우리가 선점하고 약삽 있게 하고 있구나. 그쵸. 이 느낌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야겠죠. 그쵸. 네네. 그러니까 병행 수입에서도 이런 이제 복잡한 케이스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좀 일부분일 것 같거든요. 상표권자가 그 국내외 다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대부분 동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르면 조심하자. 다르면 조심하고 다르면 조심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수입이 가능한 건지. 그쵸. 대놓고 팔다가 경고장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작살난다. 자기는 물건 하나도 못 팔았는데 경고장 받으면 300만 원 좀 합의해 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왜 배째라 하면 되지. 배째면은 진짜로 근데 배째죠? 경찰서도 가고 그쵸. 좀 그럴 수도 수사도 있지. 가고 뭐 어쨌든 많이 손해가 발생했니 이거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합의하게 됩니다. 나는 심지어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하는 데도 봤어요. 아이 그거는 제품 하나도 못 팔았는데 1억을 요구한다니까? 그거는 1억은 너무 힘드니까 저 200만 원에 안 될까요? 어쨌든 이 경고장을 받으면 피곤해진다. 자, 저희가 이제 병행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 이전 영상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쉽게 풀이한다고 풀어봤어요. 근데 이걸 보고도 이제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여러 번 그러니까 그 진정상품 병행 수입에 있어서는 뭐 다 떠나서 국내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뭐 관세청이든 그다음에 뭐 이제 변리사 사무소 통해서든 확인을 해보시고 진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또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고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